운에서 수가 왔다. 이럴 때는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수는 정화한테 뭐냐? 육신상으로 뭐냐? 관입니다. 관. 그러니까 관이라고 하는 것은 파란색으로 써버렸네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파란색으로 쓴 것은 좋은 거죠. 명예고 지식이고 자리고 직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안 된다?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사주 원국에 있을 때하고 운에서 왔을 때하고는 수 동태가 달라진다. 안녕하세요, 대상입니다. 오늘은 이제 2024년도 갑진년 천간론 운세풀이 이제 정화일주 일부 할 차례인데요. 시간이 조금 많이 늘어졌네요. 정화일주, 그 다음에 무토, 기토, 그 다음에 경금, 신금, 임수, 개수 1월달 안에 마무리 지어보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춘 전까지 천간론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정화하고 갑진년이 만났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길 것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가 이제 갑진년을 만났다. 그러면은 이제 갑목은 육신상으로 뭐냐? 이걸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죠. 갑목은 육신상으로 이제 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수, 목, 화, 토, 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정화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생을 받는 것이 갑목과 을목이 있는데 정화 입장에서는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생을 해주기는 해준데 음양이 다르다. 그러면 이게 뭐냐? 정인이 되는 거죠. 정인,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기초 단계라는 거죠. 초급 단계의 상태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정화의 어떤 상태를 봐야 됩니다. 정화의 상태를 본다고 하는 것은 뭘 봐야 되냐? 빛인지 열인지를 구별해야지 판단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또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은 갑목이죠. 갑목의 상태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갑목의 상태는 무엇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목 또는 사목이죠. 이걸 구별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않고 정화가 갑진년을 본다. 어불성설입니다. 절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정화하고 갑진년이 만났을 때 이걸 이제 정인이지만 육신상으로 구조상 정이지만 이게 이제 목생화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것을 구별하는 것보다도 먼저 빛으로 작용하는가 열로 작용하는가 이건 이제 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육신상으로 정인인데 구조상으로 봤을 때 목생화를 해주니까 이 화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뭐가 될 수가 있다? 열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정화가 뭘로 작용할 때 열로 작용 시 어떤 상황이 생기겠는가 이걸 이제 한번 봐보자고요. 정화 열로 작용을 하게 되면은 이 정화 자체가 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열로 작용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뭘 하고 싶다? 금을 있잖아요. 녹이고 싶어요. 그럴 것 아닙니까? 금을 녹이고 싶어 하면은 이 금을 다른 것으로 생각 한번 해보면 육신상으로 뭐냐면 이게 이제 재성이죠. 재성인데 재성을 녹이고 싶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재성을 다루고 싶어 한다. 제가 이제 뭐 경금도 있을 거고 신금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루려고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것을 해석해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갑목이 왔다는 거죠. 자, 갑목.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정인이죠. 정인이 이제 정화 입장에서 정인이 되는 거죠. 정인이 왔어요.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공부고 학문이고 실력이고 증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초 시간에 다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걸 이제 수로도 이야기합니다. 정인에 대해서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용 능력이에요.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인. 뭐 편인도 매 마찬가지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정인과 편인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수라고 하는 것은 뭐 이을 수, 줄 수, 받을 수, 닦을 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이거하고 또 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플러스 일재, 활동재, 공간재, 시장재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거 재라고 하는 것과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실력을 갖춰서 자격증, 국가에서 인정하고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증과 일이 합쳐진 거죠. 증 플러스 일이 영희 처리 크로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좀 멋있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자, 봐보십시오. 정화는요,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만 가지고 재성을 녹이려고 했어요.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루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을 다루려고만 했어.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돼. 그런데 운에서 뭐가 오는 거예요? 간목이라는 녀석이 왔어요. 그러니까 목생화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인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증이 나를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뭘 이용한 거예요? 윗사람, 스승, 증,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쟤를 다스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론, 노하우 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문화, 전문가, 이게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럼 무조건 전문가가 됩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정신적인 어떤 이론적인 면에서 바탕으로 되면서 쟤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올해, 그러니까 정화 입장에서 간목을 만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첫 번째, 머리가 아주 비상합니다. 열로 작용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머리가 아주 비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구력, 끈기. 이건 왜 좋냐? 이건 증이 있기 때문에. 증을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굉장히 지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하려고 하면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염감력이라고 하죠. 한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감력.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화가 간목을 보게 되면은 어떤 정신적인 동기, 모티브를 통해서 어떤 자극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론이 받쳐주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정화가 열이었을 때, 그러면은 간목을 만나는데 간목의 상태를 봐야 되는 거죠. 여기를 봐야 됩니다. 간목의 상태를 봤는데 뭐예요? 이게 이제 생목도 있을 거고 사목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생목은 어째요? 사목은 어째요? 이럴 때 어떤 것이 더 좋겠습니까? 생목은 아주 안 좋고 사목은 열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다는 거죠. 그러면 간목이 생목인가 사목인가를 어떻게 구별하냐? 이것은 그 전에 이야기했으니까 말씀을 안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면 야단 맞을 것 같고,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목이 뭐 해, 자, 축, 인, 묘, 진년이면은, 진월이면은 생목으로 봅니다. 생목으로. 근데 사, 오, 미, 신, 유, 술, 이제 상태도 또 봐야죠. 이 월일 때는 사목으로 봅니다. 사목으로. 하나 더 첨부. 단, 하나 더 기억할 거, 단, 수가 있을 때,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 오, 미, 신유술월에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게 이제 생목으로 갈 수가 있다. 그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정화가 열로 작용하면서 간목이 있는데 사목으로 작용했을 때는 좋고 생목으로 작용했을 때는 안 좋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여기까지. 정화는 한 4부 정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이야기할 것이 너무 많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나가 볼까요? 조금 더 나가야 되는데, 이 사목일 때, 사목이면은 수가 어찌겠습니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참고적으로 사주 원국에 수가 있을 경우는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운에서 수가 왔다. 이럴 때는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수는 정화한테 뭐냐? 육신상으로 뭐냐? 관입니다. 관. 그러니까 관이라고 하는 것은 파란색으로 써버렸네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파란색으로 쓴 것은 좋은 거죠. 명예고 지식이고 자리고 직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안 된다?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사주 원국에 있을 때하고 운에서 왔을 때하고는 수 동태가 달라진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화가 열로 작용했을 때 갑진년의 상태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이 써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빚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이번 1월부터는 멤버십의 이제 라방 시간에 초급하고 이제 육신 초급에 관련돼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멤버십에 가입하셔가지고 정말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실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공부를 같이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영상 가지고 금방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또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 참고적으로 앞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수의 동태, 수는 사주 원국에 있을 때는 어떻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만 열로 작용했을 때, 사주 원국이 아닌 어디로 작용했을 때, 운에서 왔을 때는 수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대산입니다. 정화일주 2부인데요 1부 하다 보니까 여러분 좀 너무 복잡하고 헷갈릴 수도 있고, 이걸 생각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빛과 열을 구별할 줄 알고 생목과 사목을 구별할 줄 알면은 어떤 식으로 풀려 나갈 것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어려울수록 또 파고 들어가면은 너무 쉬운 것이 또 이 명리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이 정화일주는 한 4부로 나눠질 것 같은데,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빛에 대한 어떤 작용법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어서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정화. 정화는 빛과 열을 구별하라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빛으로 작용할 때, 빛으로 작용시. 그러니까 정화가 앞전 시간에 열로 작용했는데 빛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쓴다는 거예요? 수가 존재한다는 거죠. 수가 있다는 거죠. 계절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참고적으로 좀 가면 이제 비수이라고 하는 것은 4, 5, 2월일 경우에 이제 열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해자축 올 때, 해자축 월일 때는 빛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빛과 열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또 이야기한 것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간목이라는 것이 오게 되면 이게 이제 정인이죠. 정인인데 빛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빛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것은 간목을 살려야 될 것 아니야. 살려야 한다. 그러면 간목의 상태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된다. 간목의 상태는 안 상태가 아니라, 상태는 무슨 상태? 생목과 사목이 있는데, 사목은 어찐다겠어요? 사목은 이때는 안 좋고, 생목이야만이 이게 빛으로 작용을 해서 뭔가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열로 작용을 했을 때는 주 역할이 뭐냐면 재성이다, 재성. 근데 이 빛으로 작용했을 때는 뭐가 되냐면 이게 이제 관성이 되는 거죠, 관성. 그러니까 우리가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수, 목, 화, 토, 금,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내가 이제 정화로 태어났죠. 정화로 태어났는데 이제 간목이 있어요. 간목이라는 정인이 있는데, 금을 공격해 갖고 하려고 하면은 이 금은 재성이기 때문에 내가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열로 작용을 해서 재련을 시켜서 뭔가를 쓰려고 한다면은 빛으로 이용할 때는 수를 이용해서 수생, 목, 목생, 화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관인상생이라고 하죠. 관인상생 구조가 된다는 거죠. 관인상생 구조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던 열로 작용을 했을 때는 이 열이라는 것을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열로 작용을 했을 때는 정화가 자기 중심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적으로 뭔가를 재련하고 단련을 시킬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째요? 이 푸싱해주는 이 간목의 역할은 뭐냐면요, 간목은 뭐가 따르냐면 희생이 따라요. 희생. 너 좀 희생 좀 해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부모의 희생이 따르는 거고, 윗사람의 희생이 따르는 거고, 그렇다는 거죠. 정인이 희생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정화 입장에서 보는 거잖아요. 정화 입장에서 열작용을 했을 때 식상이라는 것이 필요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식상이라는 어떤 무토라든지 기토가 필요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 스스로 금을 갖다가 공격을 해서 녹여버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식상 생재 필요 없고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해가지고 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이렉트로 자기 스스로 정화가 경금을 갖다가 녹여 연마하는 거예요. 재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식상이 별 볼 일 없는 거, 이 정화일주가 식상이 별 볼 일 없다. 식상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이렉트로 해버리니까. 식상생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의 경우,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하겠지만, 토가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뭐 참고적으로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 정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나는데,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 이게 열로 작용하면은 싸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싸가지가 없다. 이것이 또 단점이 되겠죠. 싸가지가 없어요, 열로 작용했을 때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전문가들이 다 그러지는 않지만 되게 보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무슨 행동을 하잖아요. 그걸 꼭 나쁘게만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또 어떤 면에서 이 싸가지가 있으면은 경지에 도달을 안 해요. 싸가지가 있는 경우. 싸가지가 없어야지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거기에 보면은 이 사람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구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은 그렇다는 거예요. 열로 작용했을 때 열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일단 이제 빛으로 작용하면은 빛은 이제 관이잖아요. 관을 활용하는 거니까 가치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제 인성을 키워야 되니까 스승, 윗사람, 멘토, 뭐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줄이라든지 백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계보정치라고 합니다. 계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너 어디 출신이야? 뭐 그러면 서울대 연고대 출신이야. 그럼 우리 동문이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거죠. 너 어디 학교 출신이니? 나 동문이야. 너 어디 고향이 어디야? 나 보성이야. 그래? 나하고 동문이구나. 같은 학교구나. 너 보스가 누구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누구를 만났을 때, 미팅을 할 때 나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계보를 이야기해서 서로가 미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 정인을 중심으로 작용하는 거. 그러니까 빛으로 작용했을 때는 정인이 중심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무엇으로 가냐? 어떤 관이니까 명예적이고 정신적이고 이상적이고 철학적이고 비현실적이고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형이상학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관이죠. 관인상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인성을 생각하고 항상 인성이 잘 되어줘야 뭐가 살아난다? 자기의 관이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가 또 있다?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면 욕심도 있다는 거죠. 관을 살리기 위해서 스승을 보필한다. 뭐 그렇게도 되고 인성을 중요시 여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정화의 빛과 열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표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나눠보고 이게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나눠보고 자, 구분이라고 쓰죠. 이제 정화가 중심이 되니까 여기에다 써 이렇게 정화, 그리고 이제 간목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정화는 이제 빛과 열로 작용을 하는 거죠. 간목은 이제 생목과 뭐가 되는 거예요? 사목 이렇게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정화가 빛으로 작용했을 때 생목이 좋습니까? 사목이 좋습니까? 생목이 좋고 사목은 안 좋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정화가 열로 작용했을 때는 생목이 좋아요? 사목이 좋아요? 사목이 좋다는 거예요. 사목이 좋고 생목이 안 좋다. 이게 이제 도표로서 머릿속에 있다 기억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정화일주 갑진년 천간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만 식상은 열로 작용했을 때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이걸 이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또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 참고적으로 앞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수의 동태, 수는 사주 원국에 있을 때는 어떻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만 열로 작용했을 때 사주 원국이 아닌 어디로 작용했을 때 운에서 왔을 때는 수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토하고 정화의 관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영상을 좀 잘라서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합본해서 또 올려드릴 테니까요. 멤버십 하신 분들은 끝까지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 편의를 봐서 또 이렇게 조금씩 잘라 보기도 하고, 또 저도 이제 생각해 봐서 좀 자르는 것이 편집하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잘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가랑비에 옷젖 듣기, 그리고 콩나물에 물을 주댔기, 우리가 조금씩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 가지고 금방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꼬이지도 않고 기토가 좋을 때, 기토가 좋은 작용을 할 때는 언제냐면은 정화일주로 태어났어요. 근데 월지가 4, 5, 미월일 경우, 그러니까 여름일 경우. 안녕하세요, 대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갑진년 운세풀이 정화일주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정화가 기토가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이걸 알아야만이 기토가 있는 상태에서 간목이 오게 되면 큰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이 부분을 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를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토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입장에서 기토를 봤을 때, 기토는 육신상으로 뭐냐 물어보면 이제 화생토, 그러니까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이 되겠죠. 식신인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식신은 뭐냐? 우리가 이제 식신을 말할 때 이제 복덕신이라고 합니다. 복과 덕을 가지고 있는 신이다. 그래서 복덕신이라고. 수명을 관장한다. 수명신. 그러니까 식신이 잘 갖춰져 있는 사람들은 장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장수할 수 있다. 그래서 장수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는 의식주에 대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신이 잘만 갖춰져 있으면 재간보다 훨씬 더 낫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식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지 먹을 복은 갖고 태어났다. 우리가 지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자기 먹을 복은 가지고 태어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상으로서는 최고 인기 좋은 육신, 그러면 식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인기가 없는 육신도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정말 잘 봐야 되고 제일 윗어른처럼 생각하는 것은 정인이지만, 인기로 봤을 때는 하나를 꼽으라면 무조건 식신이죠. 그만큼 식신이 중요하다. 그럼 왜 그렇게 식신이 이렇게 수명신도 되고 장수신도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건 뭐냐면은 제살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살을 제한다는 거죠. 살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을 말하는 거죠. 식신이 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가 수, 목, 화, 토, 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정화로 태어났어요. 정화일주로 태어났는데,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기토도 있지만 무토도 있을 것 아니에요. 무토는 이제 상관이고 기토는 식신이 됩니다. 음양이 같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생을 해주는 것이 이 토성이 식신이 되는데, 식신이 또 극하는 것이 뭐냐면은 수를 극합니다. 이렇게 극작용을 할 수가 있죠. 제방 역할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를 막는다고 하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 수는 뭐냐면요, 나한테는 이게 이제 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칠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오면은, 물이 많이 오면 불이 꺼져버린 것처럼 이 수가 화를 극하는 작용을 하는데, 이 수가 화를 극하게 하는 것을 토성이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좀 언밸런스가 될 수가 있는데, 무토는요 산으로 이렇게 딱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토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좀, 그러면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튼 자신에게 해코지 하는 그 칠살을 제거해 준다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해롭게 하는 모든 것들, 에브리바디, 우리가 모든 거라고 하죠. 이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해롭게 하는 모든 재앙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요즘에 일어나는 천재지변,
뭐 지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해당될 수가 있어요. 뭐 비행기 추락 사고, 화재 사고, 안전 사고, 교통 사고, 뭐 사건 사고, 그러니까 내가 소송에 걸린다든지 이런 것들, 또는 질병,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칠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막아주고 제방을 해주니까 이 식신이 있으면은 오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명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수명신이 되는 거예요. 식신이 제사를 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식신이 또 무엇을 합니까? 생제를 합니다. 생제 쪽으로 가게 되면, 좋은 쪽으로 가면은, 제라고 하는 것은 내 건강도 되고 일도 되고 활동도 되고 뭐 이런 거죠.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펼칠 수 있고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화의 생각, 일간의 생각을 표현하고 표출할 수 있게끔 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죠. 너무 좋죠. 그런데 말입니다. 천간을 이제 우리가 100개를 배워야 되는데, 정화 입장에서 기토를 보면은 식신이니까 무조건 좋다. 노! 아니다. 다 같은 식신이어도 천간에 있는 식신 10개가 다 다른데, 이것은 어떤 식신이냐? 제가 이야기한다면 상관 같은 식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관처럼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아주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식신이 정화의 기토 식신이다. 그래서 안 좋은 식신, 제일 나쁜 식신, 우리가 보면 뭐 찌질이 식신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불편한 식신, 또 마음에 안 드는 식신, 쓸모없는 식신, 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생각했으면 별로 안 좋다겠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안 좋은가?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정화의 어떤 상태라는 거죠. 상태를 보는데, 어떤 상태를 보냐면은, 정화는 우리가 비교를 하겠어요. 빛과 무엇을 비교를 하겠어요? 열로 비교를 해라. 그래서 빛으로 작용할 때, 열로 작용할 때, 여기서는 이제 각설하지만, 일단은 빛으로 작용하게 되면은, 기토가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빛을 스며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흡수해 버리죠. 빛을 흡수해 버리니까 빛 작용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정화의 작용을 그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반사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별로 좋은 작용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빛을 스며들게끔 만들어 버리니까 안 좋은 거죠. 열은 어찌겠습니까? 열도 마찬가지로 흡수해버린 거죠. 같이 흡수한다는 거예요. 빛과 열 모두 다 기토한테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겠죠. 근데 요 둘 중에 빛이 더 안 좋을까요? 열이 더 안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열은 이제 X표를 2개 쳐놨잖아요. 열이 더 안 좋습니다. 이유는 점점 꺼져버려요. 이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요, 한 번에 확 흡수해 버린다면, 열은 있잖아요, 서서히 죽이는 것이 더 나쁜 겁니까? 한순간에 죽어버린 것이 더 나쁜 겁니까? 한순간에 죽어버린 것이 더 낫죠. 될 듯 해요. 그러니까 이걸 놓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될 듯 하면서도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하기는 하는데 뭐가 없어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열로 작용했을 때 훨씬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화의 기토 식신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앞서 말한 이 제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사를 하는 것 같은데 막아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소송이 걸렸어요. 그래갖고 소송이 걸렸으니까 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변호사 사고 막 내가 활동하면서 막 이걸 어떻게 해서 막아보려고 막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째요? 돈은 들어가고 나중에 소송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제대로 막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다. 반대로 무토 같은 경우는 정화에 열이었을 때는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빛은 이제 뭔가 방한통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고 나쁨이 나눠질 수 있지만, 식신 같은 경우 기토는 열이든 빛이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무토 같은 경우는 상관이지만, 상관임에도 불구하고 열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부분에서는 좋은 것이다. 가장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 된다. 여기서 하나 더 이제 들어가 봅니다.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토의 상태를 한번 더 체크를 한번 해봅니다. 기토 상태를 체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더 강할 수도 있을 거다요. 약하면은 이렇게 일어난다니까요. 약하더라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강하면 어떤 것이 되냐면, 이게 이제 기토가 뿌리가 있어요. 식신이 뿌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더 뻥카가 됩니다. 뻥카, 공갈 이런 거 더욱더 안 좋죠.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더 안 좋다는 거죠.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나가 볼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화하고 기토의 관계죠. 그러면 이제 식신의 관계인데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뭐냐? 여기가 이제 생과 설의 어떤 관계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생하는 것은 정화 입장이고 설하는 것은 기토 입장인데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정화도 음이고 기토도 음이기 때문에 요 대등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정화하고 기토 관계에서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 주도권은 이 설하는 관계. 기토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주도권. 그러니까 기토 마음대로 해버린다는 거죠. 기운을 쫙 빼버릴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고 표출이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게 이제 술술술 잘 나와야 되는데 정화의 기토 식신은 어떻게 나오냐면 꼬여서 삐뚤어져서 출력이 된다는 거죠. 비비 꼬면서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마음대로 출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지 멋대로 출력하는 거, 지 멋대로 출력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왜곡돼 버리고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고 정화의 그 자체를 변질시켜 버리고 엉뚱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정화가 이야기한 것을, 푸싱한 것을, 설명한 것을 왜곡시켜 버려요. 왜곡. 안 좋죠. 엉뚱한 쪽으로 빛이 됐든 또는 열이 됐든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그러냐? 단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 어떤 경우가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에 어떨 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언제? 이럴 때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꼬이지도 않고 기토가 좋을 때, 기토가 좋은 작용을 할 때는 언제냐면은 정화일주로 태어났어요. 근데 월지가 4, 5, 미월일 경우, 그러니까 여름일 경우 뭐가 돼 있든 간에 이렇게 4, 5, 미월일 경우 이럴 때는 기토가 이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요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는 정화를 갖다가 좀 식혀줄 수 있겠잖아요. 열받아 있는 사람을 좀 식혀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막 화가 나 있는 사람한테 물 한 잔 주는 그런 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4, 5, 미월일 때 정화가 열이 많이 받아 있을 때 기토는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억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정화가 기토가 있는데 간목이 왔을 때 이게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이걸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멤버십 회원들을 통해서 초급반과 중급반 강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나방 시간에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명리를 다시 한번 배우고 싶으시다면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초급반 그리고 육신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저의 기회가 될 수가 있으니까 멤버십에 가입하셔가지고 대상과 함께 명리를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 가지고 금방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하나 더 이제 이 부분이 올해는 훨씬 더 강하게 일어난다.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날 가능성이 좀 많죠. 안녕하세요. 대산입니다. 오늘은 이제 정화일주, 갑진년 운세풀이 정화일주 4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중간중간 좀 끊어졌는데 또 이제 합본해가지고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게 알아야 될 것이 너무 많죠. 근데 이제 이걸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정화는 빛과 열, 기토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힘이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정화가 빛으로 작용하는지 열로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이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거기에서 기토가 힘이 강하면 더욱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갑목이 오면은 갑진년이 오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길 것인가? 그러니까 사주 원국에 정화가 있고 기토가 있는 사람이죠. 아니면은 정화가 있고 대운에서 기토가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정화일주에 기토가 있는 사람이, 이게 이제 원국에도 있고 대운에도 이 기토가 있어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식신이죠. 식신이 있는데
식신이 있어도 식신다운 식신이 아니고 상관다운 식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대운에서 있든 원국에서 있는데 뭐가 온 거예요? 갑진이라는 글자가 온 겁니다. 2024년도 이게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갑목은 어떤 것이냐? 이건 이제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갑목이 오게 되면은 갑목은 무엇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냐? 이 상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갑목이 생목인가 사목인가? 생목이 있을 때는 뭐가 필요한 거야? 갑목 입장에서는 화가 필요한 거고 사목이 했을 때는 금이 먼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각설하고 무엇을 보냐면은 제일 이제 큰 변화가 온 것은 이 기토가 있는 사람들은 갑목과 뭐가 되냐면 이게 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기합 뭐가 되는 거예요? 토가 되는 거죠. 이 토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졌다 천래 토가 되는 거죠. 토가 되는데 이 토는 뭐냐면은 식상이죠. 정화 입장에서는 식상이 되는 겁니다. 식상이 생기는 거죠. 없던 식상이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두 가지 작용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가,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가, 나쁜 쪽으로 작용하는가, 이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봐보십시오. 일단은 긍정, 부정,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자, 봐보십시오. 정화가 긍정, 부정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긍정으로 작용하려고 하면은, 이 사주 원국에 있는, 첫 번째, 원국에 있는 기토가 안 좋은 작용을 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갑목이 와서 어떻게 하는가요? 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묶어주는 현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기토 자체가 안 좋은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이 됐든 빛이 됐든 안 좋은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정화 입장에서 정화 일간 같은 경우는 기토가 좋은 작용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어떨 때 있냐?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언제냐면은 기토가 좋은 작용을 한다겠죠. 기토가. 그 기토가 좋은 작용을 할 때가 언제냐면은 이럴 때잖아요. 예를 들어서 4, 5, 미월이었을 때, 그러니까 화가 강할 때, 이럴 때는 있잖아요. 이 기토가 이거 화기를 흡수하고 이 폭발하려고 하는 것을 흡수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할 거다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갑목이 왔어요. 갑목이 와갖고 기토를 갖다가 묶어버려요.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기토의 어떤 역할이 사용을 못하게끔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몇 가지 예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일단은 여기서 식신의 뜻과 이 갑목의 육신적인 뜻을 봐야 되는데, 갑목은 정화한테 뭐가 되는 것이다? 정인이 되는 거죠. 정인. 그러니까 정인. 그러면 정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실력, 노하우, 지식, 계획, 증, 인허가, 윗사람, 공부, 자격증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감도 됩니다. 안정감. 그래서 우리가 장소적으로 말할 때는 고향도 된다겠어요. 그리고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스타벅스가 편하지는 않지만 뭐 돈을 주고 가는 곳이지만 그래도 내가 거기 가서 뭐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그런 곳이 어떻게 보면은 나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재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인성에 해당되는 것이다. 증에 해당되는 것이고 정인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증이 운에서 와서 원인 제공을 해서 식신과 합거를 하는 거야. 활동과 합거를 하는 거죠. 증 플러스 활동.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이게 허가, 등록, 설립 뭐 이런 거창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생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설립을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진학을 한다든지 또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자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나 실력을 10분 발휘해서 활용을 해서 뭔가 발표도 할 수 있고, 일반 사람들 같은 발표, 뭐 갤러리에서 자기의 어떤 그림 그리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림을 이렇게 전시한다든지 이런 일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기술을 연마했다면은, 예능적인 어떤 기술을 수련해 왔다면은 이것을 가지고 증이나 실력을 인정받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좀 이걸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면 생산적인 활동을 인정받는다. 그렇게 이제 풀어서
설명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경험해왔던 만들어진 일을 뭐 국가라든지 단체라든지 어떤 정식적인 곳에서 인정을 받는 거죠. 능력을 인정받는 거고, 또 회사에서는 뭐가 되냐면은 여기서 이제 자신의 어떤 자리가 자불안성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불안성된 것이 굳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확신하게 뭔가 자리가 굳어질 수 있는 거라면은 뭐 임직에서 뭐 정직으로 이제 변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요, 교육, 지식, 이게 확산이 되는 거죠. 식상으로 펼쳐지는 거잖아요.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입력 플러스 나 플러스 출력,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출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 되는 거죠. 입출력 잘 되면 원활하게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교육 사업이라든지 뭐 유경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자격증을 이용한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딸 수 있다든지, 뭐 약사 자격증을 딸 수 있다든지, 미용사 자격증을 딸 수 있다든지, 사실 원국에 따라서 이제 그 느낌은 좀 다르겠죠.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점잖하게 욕망을 발동할 수 있다. 멋있게 이야기하면 점잖한 욕망이 솟구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하나 더 이제 생각한다면 비슷한 거지만 어떤 학자, 증이니까 학자죠. 그러니까 수용과 연구성의 작용을 이용해서, 수용과 연구성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 학자로서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근데 박사 학위를 수료만 했지 학위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학위를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일간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표출을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문의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학문의 성취. 학문의 성취는 이꼬로 뭐다? 뭐 출판, 아니면 강연, 이런 것도 되죠. 이 앞에서 말한 이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자기 활동을 제대로 이제 표현하고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죠. 문제는 이 식신이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뭐가 되냐면 제살을 하고 있어요. 제살. 그러니까 살을 제어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에서 간목이 와서 제살을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구설수가 생긴다. 구설수. 첫 번째로 구설수가 생기는데, 두 번째는 이 칠살이 날뛰고 다녀요. 막 자기 마음대로 날뛰고 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경우 새끼가 뻗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신의 어떤 욕구가 변질돼 갖고 머리를 써가지고 욕구를 충족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이게 이제 구설수가 생기고 칠살이 생기는 것은 자기가 손수 움직이지 않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해요. 식상이 묶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죠. 힘 안 들이고 뭔가 요행을 바라면서 돈을 벌려고 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놈한테 투자를 해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돈만 받으면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문제가 뻥뻥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식신이 생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역활론에서 나오는 건데 우선 이렇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재를 하고 있는 상태가 식신을 파악을 시켜버리면 경제 활동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경제 활동. 파악을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뭐가 있다? 묶어버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경제활동에 적신호가 생기는데, 그냥 경제활동 적신호 그러면 이제 보통 사업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것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부도가 나고, 그럼으로 해서 사업 중단이 되는 거고 파산이 되는 거고,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직장인들 있잖아요. 직장인들은 퇴사를 할 수가 있어요. 퇴사도 할 수 있고 퇴직을 할 수도 있고 뭐 좌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 직장인만 있냐? 가정주부도 있을 거다요. 가정주부 같은 경우는 자식이 묶여버리는 거죠. 주부 같은 경우는 식신이 묶여버리는 거죠. 식신을 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뜻대로 자식이 요리되지 않아요. 이해가 가시죠? 자신의 뜻대로 자식이 요리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다. 학생들은요? 학생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식신을 묶여버렸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표출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춘기가 시작하거나 표현을 안 하거나 대화가 단절되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말하는 것은 이제 설기가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에서 생기는 어떤 답답증,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는데, 하나 더 이제 이 부분보다는 이 부분이 올해는 훨씬 더 강하게 일어난다,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날 가능성이 좀 많죠. 저번 시간에 뭐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그 정화 입장에서 이제 정사일주하고 정묘일주하고 어떤 것이 더 낫냐, 기토를 봤을 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정사일주보다는 정묘일주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이제 또 다 써져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라방 시간에 기회 되면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정리해 주시고 정화일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크게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서 상담 안 하고 여러분 스스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지지는 좀 지지대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천간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부분을 이렇게 풀어서 내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감히 한번 해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1월 달부터 초급반 그리고 육신 초급 관련해서 라방 시간에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40분씩 나눠서 한 2시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대상과 함께 명리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실 의향이 있으시면 멤버십 가입을 하셔가지고 함께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 준비해 가지고 금방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